조깅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오늘도 집 근처에 조깅을 하러 나왔는데요, 오늘은 운동 강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강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도를 평가할 때는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선 심박수에 기인한 강도입니다. 만약에 내가 역치 심박수 혹은 대회 때 심박수, 그 다음에 휴식기 심박수, 최대 심박수 이런 걸 통해서 존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게 첫 번째 운동 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운동 강도는 자신의 대회 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운동 강도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자신의 풀코스 대회 페이스보다 1분 정도 느리면은 보통 그거를 이제 조깅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2-30초 정도 느리면은 존 3, 그 다음에 대회 심박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대회 페이스에 근접할수록 이제 존 3에서 존 4 사이, 그 다음에 인터벌은 존 4 정도로 강도가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자주 사용하는 운동 강도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인지 강도입니다. 내가 이걸 뛰고 났을 때 힘들다고 느끼는지, 어느 정도로 힘들다고 느끼는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내가 느끼는 운동 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사람마다 심박수를 버티는 능력도 다르고, 물론 그거에 따라서 존 구분도 달라지겠지만요, 그 다음에 느끼는 강도도 다를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지속주를 잘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강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운동 강도를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저는 운동 강도를 따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은 대회 페이스에 근접한, 그러니까 대회 정도에 근접한 그 강도는 저는 일주일에 되도록이면은 1시간에서 2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2시간을 넘어서 이제 2시간 반, 3시간 이 정도 되면은 저한테는 그게 대회를 한번, 마라톤 대회를 한번 뛰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일주일에 내가 대회 페이스에 근접하게 3시간을 뛰었는데도 내가 버텨진다 라고 하면은 대회 페이스를 목표를 상향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일주일에 내가 뛸 수 있는 운동 강도는 대회 페이스보다 빠른 게, 혹은 대회 페이스 정도 되는 게 1시간에서 2시간을 넘지 않게 한다. 물론 일주일, 2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어도 그게 조금 지나게 되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저는 꼭 탈이 나더라고요. 잇몸에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입병이 난다든지, 아니면 너무 피로해서 더 이상 뛰고 싶지 않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저는 넘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말고도 젖산역치, 그 젖산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계가 한 15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살까? 라고 잠깐 고민했었는데, 내가 전문 선수도 아니고 동호인인데 그것까지 측정해가면서 훈련을 하는 게 과연 맞나에 대한 즐거움을 앗아가는 게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우선은 구입을 보류하고 있고, 제가 사실 이렇게 침하고 이렇게 찌르고 약간 피나고 이런 걸 살짝 무서워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운동 강도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힘들수록 더 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 채널에 헛소리를 들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정확한 정보, 팩트에 입각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걸 듣고 싶으시면은 책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해드리는 얘기는 그냥 개인의 판단에 의거한 헛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느 정도 걸러들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에 힘들 때는 오히려 더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냥 막연하게 더 뛰시라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오늘 뛰었는데 오늘 훈련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그냥 쉬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또 뛰십니다. 근데 그때도 또 어떻게 뛰냐면은 힘들게, 그리고 다시 또 쉬었다가 뭐 어디가 아프면은 한동안 쉬었다가 다리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으면은 조깅 한두 번 하고 다시 또 강하게 뜁니다. 이거를 보통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휴식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자체가 약간 신체 자체가 강하신 분들이면은 그걸 견딜 수도 있습니다. 목마그에도 몇 분 그런 분들 계시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신체에 엄청나게 저는 무리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더 뛰셔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오늘 진짜 힘들었다 하면은 다음날 뛸 수 없을 정도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뛸 수 있다면은 진짜 편안한 페이스로 5km든 뭐 7km든 걷다 뛰다시피 해서 뛰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회복이 되면은 다시 강하게 뛰는 게 아니라 또 천천히 뛰어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강하게 뛰어주고 그냥 쉬어버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강한 훈련만 남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얘기 드린 대로 강한 훈련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면은 어느 정도 조금 천천히 뛰어줍니다. 그렇게 해주셔야만 저번에 제가 얘기 드렸던 8대2의 법칙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막 힘들고 이러시면은 그냥 쉬시거든요. 그냥 회복하고 그리고 또 강하게 뛰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강한 훈련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강한 훈련을 하고 어떻게든 편안한 달리기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편안한 달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강한 훈련이 준비될 때까지는 다시 편안한 훈련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샌가 강한 훈련과 그리고 편안한 페이스의 훈련이 비율이 맞아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인스타 릴스로는 드렸던 표현인데요, 조깅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저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인터벌을 하고 싶습니다. 인터벌을 해야 결과적으로는 실력이 늘고 빠른 페이스에서 견디는 능력이 늘어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근데 그 인터벌을 하려면 어찌됐건 간에 조깅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릇이 커지지 않으면 그 인터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또 어떻게도 생각을 하냐면은 조깅이 커피 쿠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깅을 해서 내가 음료 10번을 마시면, 조깅 10번을 하면 인터벌 1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도 접근을 하고, 결국에는 조깅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벌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래서 절대 빼놓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게 인터벌만 해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 이렇게 뛰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피곤하지 않으시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당연히 저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절하는 게 바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최대한 어느 정도 기록을 하고 계획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페이스가 나한테 어느 정도 강도였는지, 그 다음에 심박수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제대로 한두 번씩 계속 살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어제 사실 원래 계획은 어느 정도 빌드업 조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뛰고 몸을 푸는데 처음에 되게 가벼웠는데, 이게 뛰어도 한 4분 10초? 20초 페이스에서 제가 원래 보통 나오는 심박보다 심박도 안 올라갈 뿐더러 다리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냥 적절하게 조깅으로 바꿔주는 편인데, 사실 그렇게 저도 바꾸면서도 항상 불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훈련 계획을 세울 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했던 건데, 그게 틀어지면은 사실 저도 많이 불안할 때가 많은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번 주에도 제가 주말에 32km 대회를 나갔고, 그 다음에 저번 주말이랑 그 다음에 3월 1일 이렇게 걸쳐갖고 제가 또 하프 대회, 10km 대회 이렇게 나가서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조금 무리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말마다 장거리 훈련을 하긴 하지만 사실 대회 페이스보다 빠르게 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그러면서 체력을 관리하는 편인데, 최근 2주 동안 조금 대회 페이스에 근접하게 혹은 대회 페이스보다 좀 더 빠르게 뛴 것들이 피로도에 조금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서 많이 자제하고 어제는 좀 천천히 뛰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쉬고 났더니 오늘은 또 컨디션이 꽤나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대회 페이스에 근접하게까지 쫙 띄워줬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날그날 컨디션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튜브나 이런 알고리즘이 저랑 비슷하면은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어느 사업가가 딸에게 해준 얘기를 같이 공유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가가 자신의 딸에게 전화를 해서 그냥 무작위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맡기는데요. 대략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100여 명에게 전화를 해서 결국에는 한 통을 성공을 합니다. 물론 뭐 그게 그냥 짜고 치는 거일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한 명에게 성공을 하는데, 그렇게 성공해서 번 돈이 $500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99통의 실패와 한 통의 성공이다. 그래갖고 한 통에 $500를 벌었다. 그래서 99통의 거절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99통의 거절이 아니라 100으로 나눴을 때, 500을 100으로 나누면 한 통에 $5. 그 전화 자체가 한 통 한 통이 $5의 가치를 가졌던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의 요지는 사실 달리기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포인트 훈련을 해야 실력이 느는 건 맞습니다. 근데 포인트 훈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뛰는 조깅들, 그리고 여타 쉬는 것들, 이런 것까지가 모여서 하나하나가 다 가치를 지녀서 그 기록이 나오는 거지, 그 페이스로 뛰었던 그 한 번 때문에 그 기록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깅하고 천천히 달리고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마일리지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그렇게 큰 일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뭐 모든 일이 다 똑같겠지만 실패라고 하는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라는 것들도 같이 다 모여서 결국에는 그 하나의 성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조깅을 하면서 이런 무의미한 달리기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영상도 저도 자주 보고 이런저런 생각도 하면서 이게 결코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